정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정리되지 않은 공간에서 사는 여성들이 콜레스테롤이 훨씬 높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일 텐데요. 대표적으로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정리가 지금 삶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리 습관 중에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안녕하세요. 정리 컨설턴트 윤선현입니다. 한국정리력협회 협회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한국 정리 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정리 전문가 1호로 활동하고 계신데 정리 산업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에서 정리 산업이 시작된 건 2010년이었습니다. 제가 국내 1호 정리 컨설턴트로 알려지게 된 것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제 이 정리 산업이라는 걸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당시만 해도 산업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저 혼자 활동을 했었는데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은 정리 산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될 만큼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정리 수납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한 20여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이 분야가 이제 크게 확장했을 뿐만이 아니라 정리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님, 정리 업체, 정리 수납 전문가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정리 산업이 포화 상태가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난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일거리가 너무 없다. 이제는 끝이 아닌가.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집 정리를 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의 정리 산업이라는 걸 시작하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걸 보고 한 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처럼 선진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리 산업을 보면서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개인 맞춤형 정리 서비스, 생전 정리, 디지털 유산 정리 같은 굉장히 전문화된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더 크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이 물건의 과잉 속에서 살 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정리, 시간 정리, 인간관계 정리, 마음 정리, 멘탈 정리, 몸 정리, 살 정리, 돈 정리처럼 정리가 필요한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정리 산업의 발전들은 더 확산될 거라고 보고 좀 더 전문화된 서비스가 선진국처럼 우리나라에도 보편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꼭 잘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정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불필요한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정리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정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교에서 수강 신청을 할 때 교양 과목이 있고 전공 필수 과목이 있을 텐데 저는 정리는 전공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우리가 일을 하고 또 살아가면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발생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문제는 낭비, 스트레스 이 두 가지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정리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쓰지도 않는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집이 좁다거나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거나 그런 식으로 살며 스트레스와 낭비를 받고 있죠. 자, 스트레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정리되지 않은 공간에서 사는 여성들이 콜레스테롤이 훨씬 높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일 텐데요. 결국 이것이 높다 보니까 불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구입하거나 충동적으로 사거나 정작 해야 될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지 못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정리되지 않은 공간과 삶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것들을 줄여야겠죠. 두 번째는 낭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쓰지도 않을 물건들을 사서 계속 방치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사실 그렇지 않은 분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정작 살 거라고 생각해서 샀지만 내가 그냥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그때 생각과 좀 다른 이유 때문에 쓰지 않는 물건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물건이 10,000원짜리일 수도 있고 100만 원짜리일 수도 있는데 결국 그것을 사는데 필요한 돈, 그 물건들을 보관하는데 보관 장소 같은 공간이 낭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는 일과 삶 속에서 낭비와 스트레스를 줄이는 활동이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좀 더 조화롭고
풍요롭고 좀 더 나아진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기술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정리를 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정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삶에서, 일에서 낭비와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많이 살고 계십니다. 전문가로서 사람들이 정리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정리를 잘할 수 있나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이유가 왜 정리를 못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정리가 지금 삶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려도 하지 않고 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시간을 내지 않는 것이죠. 정리는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선순위에 항상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살다 보면 정리가 꼭 필요한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정리수납 서비스를 의뢰할 때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상황이 바로 이사입니다.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던 집이 계약이 종료돼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한 것이죠. 그런데 이사 날은 점점 다가오고 집을 빼야 되는데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 또 이사를 와서 빨리 정리를 좀 해놓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바로 직장에 출근하시면서 항상 정리가 뒷전으로 되다 보니까 정리는 하지 않고 계속 미루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것이 바로 미루었다, 하지 않았다, 해야 되는데 시간 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미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이고 결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하려면요, 지금 해야 될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밥을 먹고 나서 어수선하게 정리되지 않은 식탁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짬을 내서 단 5분이면 충분히 치울 수 있는 식탁인데, 업무를 하고 퇴근할 때 그냥 물건들을 얼부러 놓고 가기보다는 잠깐 치워놓은 다음에 다음날 출근해서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책상 정리처럼 잠깐의 시간을 내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 못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정리 습관이 매일 조금씩 꾸준히 매족구 정리법인데요. 그래서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미루지 않고 즉시 바로 현재 해야 될 때가 어떤 때인지를 잘 알고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최근에 미루었던 정리는 무엇인가요? 식탁인가요? 책상인가요? 옷 정리인가요? 그걸 미루었던 이유는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계속 이런 미룸이 아닌 실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단 5분일 수도 있고요, 단 1분일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시간을 내신다면 정리 습관을 만드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부자들만의 특별한 집 정리법이 어떤 게 있나요? 부자들의 공통점은 공간에 대한 가치를 명확하게 따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의 마크 주크버거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자기는 아침에 옷을 고르는데 시간을 쓰지 않기 위해서 항상 똑같은 옷을 입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항상 똑같은 옷을 입는다는 게 좀 의아했지만 결국 그 내용의 핵심은 뭐였냐면, 옷을 고르는 시간보다 고객을 위해서, 회사 운영을 위해서 신경 쓰는 시간이 훨씬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거든요. 바로 그 소중한 것, 회사나 고객이라는 그 소중한 가치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집에는 휴식을 위한 공간, 식사를 맛있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주방 정리, 냉장고, 그다음에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침실 같은 거, 자기 개발 같은 걸 할 수 있는 멋들어진 서재, 이런 공간마다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 배움, 휴식, 가족과의 어떤 관계나 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소중한 가치 중심으로 공간과 물건을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엄청 비싸고 좋은 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편리한 물건들, 유용한 물건들, 오래된 골동품이지만 굉장히 품위 있는 물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가치가 각 공간과 물건 속에 배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가면은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충전해서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셔서 일하시면서 좋은 성과, 업무에 대한 어떤 좋은 결과치를 만드는 것이고, 사람들을 만나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잉바르 캄프라드라는 이케아의 창업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굉장히 오래된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정말 세계적인 큰 회사를 운영하는 CEO인데 돈이 엄청 많을 텐데 자신에게는 그런 류의 자동차가 훨씬 편안하고 자신의 어떤 품위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전달되는 물건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고 해서 좋은 차를 타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차를 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와 물건이 어느 정도로 투영되어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가치 중심으로 공간과 물건을 조종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풍요로움 같은 원하는 바가
바가 명확하게 공간 속에서 또 사용하는 물건 속에서 배어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만의 습관은 어떻게 될까요?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리 습관 중에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목적과 가치라는 것입니다. 정리된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공간이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 존재하는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리가 되려면 어떤 공간마다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판단해라. 가지고 있는 물건들 속에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라. 이 목적과 가치라는 두 가지 판단 기준이 명확할 때 정리된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삶 자체도 굉장히 잘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구입할 물건들을 선택할 때 또 사용할 물건들을 선택할 때도 이 목적 가치가 명확해서 자주 쓰는 물건, 지금 나의 삶에 중요한 물건들이 자주 쉽게 빠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하고 물건의 수납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죠.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상류층에 사시는 분들은 정리수납 전문가를 통해서 고정적으로 정리수납 서비스를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투자가 필요한 것은 개인 맞춤형 정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도 있고요. 최적화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리를 좀 어렵고 시간상 혹은 기술적으로 못한다면 그런 정리수납 서비스를 받거나 그렇게 비용을 지출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 부담된다면 정리수납에 대한 전문 기술, 방식 같은 걸 배워야겠죠. 저 같은 정리수납 전문가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정리수납을 잘하는 사람들의 노하우를 통해 배울 수도 있고요. 혹은 지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들만의 특별한 정리의 기술이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 사실은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 정리 진짜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특정한 건 너무 정리를 잘하는 거예요. 책상이 엉망진창인데 지갑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다거나 혹은 컴퓨터의 폴더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그들만의 정리를 잘하는 그런 기술, 그들만의 노하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라도 배우고 나에게 맞는지 적용해 보신다면 정리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살면서 수만 가지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책상 정리 기술, 냉장고, 옷장 정리 같은 정말 중요할 수 있는 공간, 꼭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이런 공간들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리 습관을 통해 정리된 공간을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국형 생전 정리를 개발 중이라고 하셨는데 정리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 건가요? 제가 성전 정리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해외의 정리 트렌드를 연구하다 보니까 데스 클리닝, 노전 정리처럼 죽음을 앞두고 정리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걸 도입하려면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집 정리를 하고 또 유산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적으로 접목시키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일본에 생전 정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노전 정리나 데스 클리닝처럼 나이 드신 분들의 대상으로 하는 정리보다 젊은 사람들, 실제 생전 정리는 40, 50, 빠르면 30대부터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살면서 마치 인생의 하품타임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를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생전 정리는 5가지를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정리하고, 물건을 정리하고,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돈을 정리하고, 마지막에 좀 중요한데요, 디지털 유산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알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재산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인터넷의 정보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의 인생을 어떤 식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게 바로 이 생전 정리인데요. 생전 정리라는 말 자체가 조금 어감이나 느낌 자체가 한국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것을 한국화하면서 라이프 리셋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마치 디톡스를 하듯이 내 인생을 한번 리셋하는 거죠.
컴퓨터가 좀 느릴 때 여러분 리셋 버튼을 누르죠. 인생에도 바로 이 리셋이 필요합니다.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이 라이프 리셋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한국에 보급하는 일이 제 인생의 지금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가요? 왜 해야 하고 어떤 도움이 되나요? 제가 15년 동안 정리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은 분야로 활동했던 것이 바로 물건 정리와 시간 정리인데요. 시간 정리보다는 저를 강의로 부르거나 상담을 요청할 때 가장 많이 물건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정리라는 말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썼던 표현은 삶을 사랑하는 실천이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정리를 물건만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것이다. 물론 제 의지랑 상관없게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갈증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강의나 활동을 통해서 물건 정리나 시간 정리에만 많이 초점을 좀 맞추었는데요. 앞으로의 인생, 제 인생에서 이 생전 정리, 라이프 리셋을 통해서 좀 더 삶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삶이 정리된 것을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생산성이 높은 삶, 두 번째는 마음의 평화, 행복이 높은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하면서 시간 속에, 인간관계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공간 속에 많은 것들이 지금 채워져 있지만 이 채워진 삶을 한번 리셋을 해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마인드셋, 또 구체적인 정리 방법에 대한 노하우 배우기,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채우고 있었던 것들을 한번 돌아보며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지, 또한 불필요한 것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생전정리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생전정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것을 위해서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고 삶에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마인드셋 프로그램입니다. 정리해서 시간을 정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유명한 말 중에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바로 시간 정리는 그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저는 그 방향을 잡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선순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이 한마디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시간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 정리 트레이닝을 통해서 삶에 중요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너무 많이 깨닫게 되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매일 술을 마시거나 가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가족과 하루에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들, 신앙생활이 인생에 굉장히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단 하루에 5분도 기도하지 않거나 성경을 읽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무수히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분명하지 않은 삶의 가치 때문이고, 그 가치가 바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삶의 우선순위를 잡기 위해서 분명히 정리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 가치를 정리하는 것이죠. 가치라는 건 굉장히 어렵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지? 아까 가족, 건강,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죠.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정리하기보다는 내가 진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10가지 정도 적어본 다음에 거기서 하나씩 줄여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개를 남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개의 가치가 정리가 되면 오늘 하루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마다 한 가지의 실천 내용들, 투두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인생의 소중한 우선순위를 위해서 시간을 정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시간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시간을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것 중에 플래너, 투두리스트 어플리케이션 같은 생산성 도구를 많이 씁니다. 근데 제가 수십 년간 시간에 대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아날로그형 도구가 훨씬 디지털보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더라. 그리고 어렵고 복잡한 남들이 많이 쓴다고 하는 노션 같은 걸 따라하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 그냥 노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끄적거리면 되고 그냥 한 줄이라도 적으면 되는데
하는데 이건 무슨 블랙 제널, 뭐 다이어리 꾸미기 다꾸처럼 뭔가 형형색색하거나 뭔가 틀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서 시작조차 못하거나 이거 난 안 되는 인간이구나 라고 해서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시간 정리 도구들을 찾아봤는데 사실 가장 많이 추천하고 있는 것은 탁상 달력 같은 아날로그 도구, 포스트잇 같이 간단하게 하루에 아까 투두리스트 같은 거 작성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유의 도구들이 훨씬 사람들의 삶에 빠르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훈련이 필요하다. 시간에 대한 인식 훈련부터 할 수 있도록 시간 가계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마치 돈을 정리하는 것처럼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하루에 한 15시간 정도의 핵심 시간만 추려가지고 기상부터가 될 수 있고요. 업무를 시작했던 9시가 될 수 있는데 그 시작부터 흐름들을 한번 파악해 보는 것이죠. 실제 시간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바빴다, 정신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뭘 하면서 바쁘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얼마 정도 시간을 쓰셨습니까? 그 일 중에 후회되고 반성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뭐 다 잘했다, 정신 없어가지고 뭘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즉흥적으로나 혹은 타인의 이 주도성에 의해서 시간을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가계부는 자신의 시간 사용 내역을 적어보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위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결산 같은 걸 하듯이 시간 사용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시스템화되어 있는 도구입니다. 물론 기록 자체가 복잡하고 힘들지만 이런 도구들, 적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시간을 정리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날로그 도구처럼 여러분들에게 친숙하고 노트나 포스트잇처럼 주변에서 흔하게 쓸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시간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시간 가계부 정말 많이 추천하는데 시간 일기, 시간 내역을 한번 작성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점검, 확인, 평가 그리고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시간을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통해 삶의 태도나 가치관이 바뀌기도 하나요? 행정정리 교육에서 시간 정리를 하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면 삶의 명확한 미션, 사명, 비전, 그 다음에 가치가 정리되면서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자신에게 소중한 삶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고 뚜렷한 실천들을 하게 됩니다. 항상 건강관리를 안 했던 사람이 헬스장을 다니는 경우도 있었고요. 매일같이 야근을 했던 사람이 주 1회 하루 정도는 카페데이를 만들어서 집 근처에 있는 좋은 카페들을 투어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집 근처에 도서관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아주 시설 좋은 도서관이 있어서 집에서는 책을 못 봤는데 도서관에 가면서 독서 시간이 늘어난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그동안 사용했던 시간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단 5분일 수도 있고요. 단 1시간이 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바뀌면서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이 있죠. 소중한 것은 가까운 곳에 있다. 제가 정리를 해야 될 대상이 뭐냐라고 그러면 이 100m 이내의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00m 이내에 있는 물건들일 수도 있고 100m 이내에 있는 사람, 가족이 대표적일 수 있고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물건들, 이런 공간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냥 매일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생전 정리를 통해서 그동안에 중요한데 놓치고 있었던 거, 그동안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었던 거,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모른다면 시작조차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배움들, 지식의 어떤 실천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배우면서 삶의 변화를 느끼시고 변화된 삶을 살리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물건을 가지런히 보기 좋게 정리하는 쉬운 방법 있을까요? 물건은 삶의 흔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직업이 정리 컨설턴트이다 보니까 가장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집에 가는 겁니다. 집에 가면 사실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보게 되고 또 직업이기 때문에 잘 열지 않고 숨기고 싶은 서랍장을 열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처음에 이 일을 할 때 너무 깜짝 놀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마치 사람을 상담하거나 심리를 분석하는 사람처럼 공간만 봐도 그
공간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과거에 뭐 했는지, 현재에 뭐에 집중하고 있는지, 너무 놀라운 사실은 미래까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조합은 바로 미래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보니까 이런 거 지금 하고 계시구나. 예전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었구나. 옷장을 보니까 옛날에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하셨구나. 혹은 직장 다닐 때 무슨 옷을 입었구나. 이분이 운동을 하는구나. 운동은 또 어떤 종류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류의 물건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지 저 같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타인의 시선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살핀다면 내가 예전에 요거에 좀 관심이 있었구나.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다 보면요. 예전에는 운동하려고 샀는데 지금 하지 않는다면 그런 운동기구를 버리기도 하고요. 가장 사람들이 못 버리는 류의 물건들을 꼭 집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못 버리는 물건들 중에 순서가 있겠지만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게 바로 책입니다. 책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공부할 때, 자격증 같은 거 도전할 때, 자기계발처럼 뭔가 좀 잘 살려고 필요한 류의 책들을 이제 사서 다 읽기도 했고요. 어떤 책은 읽다가 말기도 했고, 책을 막 10대권씩 사가지고 다 읽지 못한 채 그냥 한 장도 피지 않고 책장에 꽂혀두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도 한 적이 있냐면 그렇게 보지도 않을 채 책장에 두기보다 그냥 실사로 출력해서 도배처럼 그냥 벽에다가 붙이는 게 훨씬 낫지 않냐. 그러면 책장도 좀 빠지고 그 공간도 좀 쾌적할 수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마치 책을 인테리어 소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사람들한테 과시용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음의 안정용으로 생각합니다. 정작 책이라는 물건들은 읽어야지 그 책의 빛을 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책을 읽는 건 의미가 없죠.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책을 읽어야 됩니다. 더 이상 새로운 책을 꼴릴 수 없을 만큼 책장에 꽉 차 있고 그냥 지금 현재 읽어야 되는 시점인데 타이밍을 놓치는 책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좀 샅샅이 좀 파악하고 그 물건들이 내 현재에 또 내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과거 지향적인 물건보다는 현재에 충실할 수 있는 물건, 내 미래를 위해서 일정 부분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건강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관, 삶의 목표, 목적 이런 것을 위해서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물건들과 좀 더 친밀하게 좀 더 잦은 시간을 갖고 좀 더 많이 이렇게 만지고 사용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요. 삶에 대해서 충실하게 살게 되었다.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건 정리가 안 되는 이유,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건이 정리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소유한 물건이 어디에, 무엇이, 얼마나, 그리고 기한처럼 소비기한, 사용기한, 유통기한처럼 언제까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건들을 찾으려면 시간을 쓰기도 하고요. 분명히 있는데 사서 또 넣다 보니까 냉장고에 있거나 식료품 같은 게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런 류의 반복 구매, 중복 구매 같은 게 발생해서 공간을 낭비하거나 다 쓰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거죠. 그래서 정리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 사야 되는데 필요하지도 않는 물건을 너무 많이 그냥 미리 사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습관을 만드는데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기본이 바로 소비 습관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너무 지금 물건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러면 버리기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할 것은 바로 소비 습관의 통제예요. 이 소비 습관을 통제하는데 쓸 수 있는 좋은 훈련 방법은요. 쇼핑 목록, 구매 목록처럼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바로 즉흥적으로 그냥 어플 열고 주문하지 마시고 일단 적는 겁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 가서 쇼핑을 하실 때도요, 그냥 능청하게 1시간, 2시간 이상씩 쓰기보다는 30분만 쇼핑하겠다, 혹은 3만 원만 쇼핑하겠다는 시간이나 돈에 대한 기준을 딱 정해서 한번 쇼핑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소비 습관을 통제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런 간단한 실천들이 정리 습관을 만들 뿐만이 아니라 불필요한 물건들을 집에 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분은요, 가지 않는 매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게 있을 때 많이 가는 곳들 중에 슈퍼에 있을 수도 있고요, 다 이 땡일 수도 있고요, 그냥 생필품 같은 거를 쓸 수 있는 이런 류의 매장들, 혹은 마트 같은 데 가면은 꼭 방문하는 코너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번 제안해 보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만 가겠다, 필요한 물건 3개 이상 적었을 때 가겠다, 그리고 그 물건만 사오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실천할 수 있는 기준들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기보다는 재구매만, 늘 좋아하는 브랜드나 제품을 적정 수량만큼 그렇게 사셔서 정리된 공간을 만드시는 겁니다. 반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물건에 대한 도전의식이 많고요, 살 때 그냥 왕창 사는 경우도 있고요, 시도 때도 없이 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들의 정리된 공간을 만드는 빠른 실천이 될 것입니다. 어떤 물건부터 먼저 정리해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100일 동안 100가지로 100% 행복 찾기라는 영화를 본 적 있으신가요?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100가지의 물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였냐면, 물질의 풍요로움 때문에 뭐 굿즈, 한정판 이런 것들을 많이 사며 가지고 있었던 삶에서 딱 제한된 몇 개의 물건만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선별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자신의 삶에 행복을 만들어주는 물건은 그냥 그동안 무수히 많이 있던 수만 개의 물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0가지 물건 속에서도 삶의 풍요로움을 느꼈다. 예전에는 이제 머신기로 커피를 내렸는데 이걸 못하니까 손으로 갈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귀찮음이 있지만, 오히려 커피 향을 좀 더 느낄 수 있었고, 좀 더 느림을 통해서, 여유로움을 통해서 삶이 속도나 그냥 방향성 없이 달려가기보다 진짜 삶에 치밀하게, 진정한 삶의 의미 같은 거, 그래서 물건을 정리할 때 많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물건의 목적과 가치가 분명한 것만 남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스토리 만들기라고 이야기해요. 물건들마다 그 물건이 이 공간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요, 또 그 공간에서 물건들이 사용될 때 나에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들이 다 존재하는 데는 그게 왜 존재하고, 또 이 물건들이 어떤 시간, 어떤 상황, 어떤 관계 속에서 그게 연결돼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현재 또 혹은 앞으로를 위해, 미래를 위해서 만들 수 없는 그런 류의 스토리의 물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제가 목적, 가치 2가지를 가지고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선별, 판단, 결정 같은 거를 잘 하기 위해서 이 스토리 만들기 훈련을 하는데, 이 스토리 만들기를 위해서 정리 미션 같은 거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쇼핑백 버리기 미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이제 쇼핑하면서 많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모으다 보면요, 수백 개씩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런 쇼핑복 같은 경우에도 나에게 정작 필요한 개수는 딱 몇 개, 그리고 사이즈별로 뭐 한두 개, 혹은 원하는 재질, 좋아하는, 선호하는 재질이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재질의 쇼핑백이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이 짱짱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딱 브랜드가 있는 쇼핑백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그런 특정한 물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수, 혹은 사이즈, 혹은 재질, 그래서 그렇게 선별된 물건들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주 멋진 스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베이킹을 한답시고 베이킹 재료를 엄청 사놨는데 그것을 쓰지도 않고 방치되어서 여러분 인생 스토리에 이 베이킹이 없는 것이지요. 운동을 한다고 각종 운동기구를 사놨는데 그냥 계속 먼지만 묻고 있고, 집에서는 그냥 누워만 있고 그냥 살은 찌고, 이런 스토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 물건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스토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스토리와 연결될 수 있는 물건들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만들고 싶지 않은 스토리, 내가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스토리가 될 수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신다면, 공간 속에서 정리하신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멋진 인생을 만들 수 있는 실천이 되실 것입니다. 꼭 버려야 하는 물건 잘 정리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이걸 남겨야 되는지 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죠. 최근에 저한테 옷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버리시냐니까 이렇게 좀 오랫동안 안 입는 옷 버리는 게 정답이라고 배워가지고 그렇게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되는 옷들을 버렸다. 그 외에는 잘 모르겠다. 자기는 좀 프리한 스타일이라서 그냥 아무거나 대충 입고 다니다 보니까 옷은 계속 늘어나는 나지 제대로 못 버렸던 것이 있었다라고 해서 제가 버려야 될 옷은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불편한 옷 많이 버리고요. 올이 나가거나 손상된 옷, 세탁이 안 돼서 품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류의 옷들, 이런 것처럼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이 수십 수백 가지가 아니라 어떤 것은 3개, 어떤 것은 5개 정도 될 수 있는 그 기준들로 다 정리될 수 있거든요. 그 정리를 못하면 내가 이걸 버려야 될지 남겨야 될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판단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버릴 때는 이런 기준이, 그런 이유의 기준들을 한번 정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는 배워야 합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요. 여러분 챗GPT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내가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 정리를 못하는 물건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아주 객관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마치 챗GPT가 정리의 선생님이 되는 거죠. 그렇듯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정리되지 못하는 물건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우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물건들을 정리하는 방법을 마치 정리수나 전문가처럼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것들? 주로 버리기 어려웠던 물건들인 것이죠. 옷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추억의 물건, 이런 류의 물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검색하셔서 챗GPT한테 물어보셔서 정리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너무 놀라운 사실은 모든 물건들을 정리할 때 명확한 원칙, 기준이 거의 일정하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불편한 옷 버리세요, 5년 정도, 3년 정도 안 쓴 물건 버리세요, 중복되는 거 버리세요, 이런 몇 가지 기준들이 거의 대부분의 물건들 속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은 바로 기한이 있는 물건입니다. 이 기한이라는 것은 아까 소비기한, 유통기한, 사용기한 같은 만들 때부터 날짜가 정해진 물건이에요. 실제 그렇게 기한 지나서 제대로 쓰지 않고 먹지 않고 사용하지 않아서 소비기한이 지나 버려야 되는 물건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캐비어라면 얼마나 돈이 아까웠겠습니까? 만약에 건강기능식품인데 빨리 먹었으면 몸이 조금이라도 좋아졌을 텐데 그런 거를 막 5만 원, 10만 원 주고 누군가에게 선물 받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돈 주고 구입하셨을 텐데 그런 류의 물건들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죠? 아, 내가 왜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아. 내가 저것도 제대로 못 먹고 내 인생이 좀 자괴감을 느끼는 그런 감정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건 정리할 때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바로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시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건들 중에 내가 이건 진짜 중요한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물건들 한번 그냥 문 열고 닫지만 마시고 한번 살펴보세요. 주로 냉장고에 있고요, 식재료 보관하는 곳에 있고요, 식품과 약품 같은 그런 특별한 물건들 속에 바로 이 기한이 있습니다. 저는 숫자가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언어라고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기한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물건 정리의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디지털 유산 정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며 디지털 유산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국에서는요, 디지털 자산을 전문으로 정리해주는 전문가나 회사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사람들의 디지털 자산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사회 문화적이거나 기술적인 발전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통 90%의 사람들이 SNS나 디지털 클라우드 같은 곳에 개인 정보들이 많이 보관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그런 전문가들이 이런 류의 정보들이 어떻게 사용돼야 되고 혹은 법률적이거나 혹은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 수 있고요. 계정들이 좀 삭제돼야 될 수 있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갈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직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유산을 정리한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입되어 있는 계정 정보, 가상화폐 같은 금융자산 같은 거 혹은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구독 서비스 요금 같은 걸 정리해 보는 것이죠. 제가 실제 아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도 계속 핸드폰으로 구독 요금이 청구가 되었던 거예요. 디지털 유산 정리는 여러분들이 가입되어 있던 계정 정보, 이용하고 있는 구독 요금 정리 혹은 가상화폐 같은 금융 정보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고 한눈에 볼 수 있게 파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디지털 유산을 정리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돌아가시는 분의 페이스북 계정이 해킹당해서 음란 메시지가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발송되어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정말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계정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돌아가시고 나서 피해를 주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리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게 외부에 노출되어서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디지털 유산이 정리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거나 법적인 문제를 줄이거나 돈같이 계속 발생될 수 있는 자산 문제에 어려움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 지인분이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보통 이례적으로 문자로 부고 소식이 전달되죠. 물론 저도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젊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 절차를 거치고 나서 며칠 후에 그분에게 카톡 문자가 온 거예요. 물론 이런 일은 거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놀라서 봤더니 그분의 딸이 아버지의 장례 관련된 소식, 그리고 아버지의 딸로서 열심히 좀 살겠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하는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버지의 핸드폰을 보고 그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사람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따님이 하신 거죠. 이 사례를 통해서도 이 디지털 유산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 핸드폰인데 열리지 않거나 비밀번호 때문에 접촉 자체가 안 된다면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특정하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좋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 오히려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달돼야 되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현재 소유권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불안해하지 마시고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런 중요한 정보라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어서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까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서 정리는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전에 한 고객님의 집을 정리하러 간 적이 있는데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때 썼던 공책, 시험지까지 빼곡히 가지고 있었던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책장이 꽉 차가지고요. 여유 공간 자체가 없었고 그 물건을 수십 년 동안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 문서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쩌면 좋은 추억, 의미 이런 게 남길 수 있겠지만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정작 중요한 문서를 찾지 못해서 방치되거나 필요할 때 꺼내지 못하거나 시간을 많이 허비해야 된다거나, 그리고 중요한 문서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될 텐데 오히려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었던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정리할 때는 딱 세 가지만 정리하면 돼요. 첫 번째는 진짜 중요한 문서입니다. 부동산 계약서, 보험, 증권 같은 거 엄청 중요하죠. 원본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은 특별한 곳에 바인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물건들을 선별하셔라. 두 번째는 지금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필요한 서류, 중요한 서류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런 서류라는 것은 오늘도 봐야 되고 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신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 물건이 아닌 누군가에게 줘야 된다거나 공유를 해야 될 문서들이 있습니다. 보험증권도 사실 중요한 문서이면서 공유를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문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선별되면 나머지 문서는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 걱정스러워 그러면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스캔 같은 거를 통해서 디지털화 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문서가 클라우드에 보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에 보관되어 오면 언제 어디서나
접근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도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안함이 없습니다. 흔히들 들고 다니는 휴대폰만으로도 충분히 중요한 서류 같은 경우에는 사진 찍어서 볼 수 있고, 요즘 또 기술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검색하면 문서 같은 경우에 이제 문자 인식 OCR이라고 하는데요. 그 문자 인식을 통해서 쉽게 검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들이 계속 방치되고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보관되고 오히려 정작 중요한 것들이 찾지 못하게 된다면 문서 정리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될 실천이 될 겁니다. 문서 정리는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실천 중에 하나입니다. 문서 정리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이며 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건도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물건의 우선순위를 모르는 걸 알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계약서가 있는데 이 부동산 계약서는 어디에 있나요? 정리를 하다 보면요, 굉장히 많은 어수선함 속에서 정작 중요한 거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원본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저처럼 이제 핸드폰 같은 걸로 사진을 찍어두면 필요할 때 보시면 되거든요. 원본을 제출해야 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보통 문서를 정리 못하는 사람들은 정작 해야 될 정리를 제때 하지 않아서, 보통 제때는 언제냐면요, 들어올 때입니다. 그리고 나갈 때를 고려하는 것이죠. 이걸 하지 않아서 그냥 아무데나 방치하거나 정해진 위치에 두지 않거나 꺼내기 힘든 곳에, 기억하지 않는 곳에 두어서 정작 시간과 돈과 또 스트레스까지 유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해진 위치, 나에게 맞는 방식, 그다음에 언제 쓸지, 이걸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이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건 진짜 중요한 서류인 것 같아, 중요한 문서인 것 같아, 그리고 앞으로를 위해서도 써야 될 문서인 것 같아, 이런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최적화된 방식에 맞게 서류를, 문서를, 중요한 문서를 정리하신다면, 그래서 문서가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늘 정리를 제때 하지 않고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루면요, 짐이 될 뿐만이 아니라 정작 해야 될 때 너무 많아서, 너무 어수선해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몰라 전문가에게 의뢰한다거나 그냥 대부분의 분들은요, 그냥 방치하며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제가 정리를 실천하는 마법의 공식을 많이 강조하는데 바로 매일 조금씩 꾸준히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서류가 생기면 바로 정리를 해야 돼요. 사용하면 다시 제자리로 두어야 합니다.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쉽게 꺼낼 수 있는지, 어떤 분들은 라벨을 붙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문서만 보관할 수 있는 서류함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매일 정리하고 조금씩 정리하고 꾸준히 정리하는 것이 정리된 실천을 만드는 방법인데, 그동안 계속 정리되지 않고 방치되었던 서류 더미를 보고 계시다면 매일 조금씩 꾸준히 정리하셔서 단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정리하신다면 결국은 그 서류들이 다 정리되는 날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재산 정리를 해야 하는 이유와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 중에 하나가 돈 걱정이라고 합니다. 돈이 있어도 걱정, 또 없어도 걱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걱정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장 안 하는 게 바로 이 돈 정리입니다. 돈 정리는 뭘까요? 물건을 정리하는 것처럼 돈을 막 버리는 게 아니시죠. 정리는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재고, 파악 많이 강조하는데 바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혹은 부채, 구독요금, 정기결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요즘 쉽게 할 수 있는 통합계좌 서비스나 또 어카운트 인풋처럼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통장 같은 경우라면 이제 인터넷으로 봐야겠지만 은행 가면 이렇게 출력도 해주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용하는 지출 내역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고정적인 요금이 있지? 요거 좀 줄일 수 있나? 실제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불필요한 보험 같은 걸 정리한다거나, 보험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보험료가 너무 많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구독 서비스를 해지한다거나, 정기적으로 결제되어 있었던 요금제를 없앤다거나, 물론 단 몇천 원, 몇만 원일 수 있겠지만 그 내역들이 명확하게 파악되니까 그런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돈은 여러분들의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정리의 대상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통장 내역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카드,
보험증권, 부채 현황 이런 것들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잘 아는 지인분에게 너무 슬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남긴 게 유산이었으면 좋겠는데 막대한 빚을 남기셨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돈을 정리하다 보면은 재산만 정리되는 게 아니라 빚이나 부채 같은 것도 정리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겠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또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줄여갈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보다 실천으로 연결시키고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돈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 정리 시 흔히 저지르는 실수와 그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가 코로나 때 너무 어려워서 보험 영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빨간 넥타이를 메고 이제 증권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상담을 했었는데, 그 일을 하다 보면서 알게 된 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 내역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매월 고정적으로 납부를 했던 보험료도 모르고요. 지금 내가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도 몰라서 정작 이제 보험금을 청구를 하지 않아 계속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내역 중에 매월 고정적으로 내는 돈, 지금 가지고 계신 통장의 개수, 지금 구독하고 있는 서비스 요금, 사실 단 얼마에 불과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내역이 확인되어서 불필요한 지출들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왜 지금 생전 정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나요? 자, 여러분, 만약에 집에서 불이 나면 한 가지만 들고 가야 돼요. 어떤 거 들고 가시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불 나면 요강 들고 나간다. 지금 정작 중요한 게 뭔지 몰라가지고 쓸데없는 걸 들고 나가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핸드폰을 찾을 거예요. 핸드폰 어디 있지? 네. 바로 이 핸드폰 안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진도 거기 들어 있고요. 중요한 기록도 있고요. 금융정보도 핸드폰이 있어야지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것들이 이제 늘면서 디지털 유산에 대한 정리의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 같은 경우에는 혼자만의 소유가 아니라 가까운 가족이나 회사의 동료나 지인처럼 소중한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유해야 되는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정보들이 핸드폰에 많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제 만일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일정하게 좀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까 불이라는 상황 말고요. 재해 혹은 사고 혹은 다치거나 아프거나 이런 일들도 발생할 때 정보가 정리되지 않으면 불편한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제가 정리를 진짜 못하는 사람들한테 극약 처방처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인데요. 여러분,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고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옷가지들, 책,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일 죽는다면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어쩌면 누군가에게 남기지 못한 말일 수도 있고요. 정작 중요한 어떤 정보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사항들을 생각하면 물론 여러분들이 내일 죽을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 상황만 생각해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감이 발생될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정리되지 않은 것은 물건이나 책처럼 유형의 물건들보다는 디지털 정보처럼 형태를 띠지 않는 물건들, 그런 물건들이 훨씬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서 체계적으로 좀 더 가능하다면 꼼꼼하게 정리를 해놓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데 가장 좋은 실천이 될 것입니다. 정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는 윤선현의 정리학교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오픈 채팅방,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정리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